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거를 전담 재판부를 통과시키는 이유는 대법원이 내란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판결하는 법관들이 자기들 편은 안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 줄 것 같기 때문에 지들 말을 잘 듣는 판사를 고용하여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하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법을 무시하는 처사고 위법 위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독재, 완전 나치 정당의 독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졌고 이 나라에는 정의와 공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 이재명과 민주당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우리 스스로 깨어나서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저 무도하고 간악한 반국가 세력을 타도하고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저들은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오래 걸릴 거 없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저 반국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뭉치고 싸우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각자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희천 교수님의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두 번째, 종북 좌익 대한민국을 장악한 기적의 프레임 전술. 1. 종북 좌익 세력 국회 장악한 기적의 프레임 전술. 종북 좌익 세력 손쉽게 거둔 압승 비결인 프레임 전술. 우익 세력이 항상 빠지는 오류는 바로 사상을 고려하지 않고 사태를 분석하는 습관이다. 반대로 좌익 세력은 모든 현상을 사상의 안경을 통해 인식,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민노총이든 전교조든 진보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선거든 평시든 책을 쓰든 말을 하든 정치, 경제 등 어떤 주제든 사상적 용어와 언어로 표현하고 사상적 전략 전술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일사불란한 전투 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좌익은 디테일에서 승부를 본다. 좌익 세력이 구사하는 세밀한 용어, 논리, 전략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상식만으로 대응하면 백전백패다. 좌익 세력의 프레임 전술에 말려드는 우익 세력. 선거는 어느 당이 유권자를 더 많이 우군으로 만드냐 게임이다. 좌익 정당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 전술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실전 연습을 지속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필독서로 삼는 책이 있다. 미국 버클리대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2004년에 펴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다. 대중의 심리를 정교하게 활용하는 프레임 이론을 다룬 좌익 성향 정치 전략서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는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머릿속에 코끼리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이 같은 인간의 인지 작동 방식을 정치 선정용 프레임 설계에 응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레임 이론이란
프레임 이론이란 인간의 인지 특성을 활용해 특정 인물, 정치, 사건 등에 대한 전략적 논리 구조를 만들고 유포함으로써 대중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정치 전략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중의 뇌를 선정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정치 프레임을 대중의 머릿속에 먼저 주입 정착시키는 쪽이 승리한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대중은 먼저 들어온 프레임에 따라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제시되는 정보는 아무리 진실이라도 튕겨져 나가기 쉽다. 가장 주목할 점은 상대가 그 프레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해명할수록 오히려 프레임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대응 자체가 프레임을 재강화한다. 그러므로 상대의 프레임 공격에 대해 자신 있는 반격 논리와 대안 프레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회피가 상책이며 상대방의 급소를 치는 새 프레임을 만들어 역공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우경 정부 우익 세력은 프레임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좌익 세력의 프레임 공세에 변명과 해명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그럴수록 대중의 머릿속에 좌익 프레임을 각인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우익 세력은 상대가 먼저 던진 프레임에 말려들어 변명과 해명을 거듭하며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큰 피해를 감수해왔다. 2. 4.10 총선 민주당 프레임 전술에 폭격당한 국민의힘. 지난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진영이 승리한 1등 공신은 윤석열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위였고 우익이 패배한 주 요인은 좌익의 프레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이었다. 총선 때 좌익 진영이 만든 프레임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었고 심판의 구체적인 소재는 최상병, 대파론, 명품백 등이었다. 좌익 정당 언론이 이를 이슈화해 유권자 인식을 선점했다. 이에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은 이 프레임 공세에서 벗어나려 사실 근거에 의한 해명을 거듭했고 우익 유튜버들은 이 해명 논리를 대중에게 널리 전파했다. 문제는 좌익 세력이 윤 대통령 우익 세력을 엮기 위해 진실과 거짓을 뒤섞은 프레임을 던지면 순진한 우익은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놓고 해명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우익, 우경 정당 정부, 유튜버, 유권자들이 해명 논리를 반복 전파할수록 대중의 관심과 대화 주제는 오히려 그 프레임 안에 고착되었고 윤석열 심판론은 더욱 각인되는 역효과를 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웠고 2월 말 민주당의 통진당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자 지지율을 급등하며 2월 말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떠돌리는 우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고 좌익 좌경 언론과 좌익 좌경 단체들, 심지어 호주 좌익 좌경 교민들까지도 합세해 지속적으로 최상병 문제와 연계해 윤석열 청산론 프레임으로 집중 포격을 가했다. 이러한 공세는 3월 말 이종섭 대사가 해임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선거 기간 내내 우익 진영의 모임마다 좌익이 던진 이종석 사건, 김건희 사건 등 윤석열 비판 소재가 대화의 중심을 차지했다. 좌익이 음모성 프레임을 조작해 던지기만 해도 우익은 사실 여부 논쟁에 매몰되어 유권자 머릿속에 프레임을 더욱 깊게 심어준 셈이다. 결과적으로 총선 당일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때 각자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최상병 의혹, 대파 가격도 모르는 대통령, 의대 증원 불만 등 윤석열 심판 관련 이미지였다. 그리하여 국민의힘을 지지하려던 일부 유권자는 실망 피로감으로 발걸음을 멈췄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높은 결집령으로 투표장에 몰려 승부를 갈랐다. 3. 더불어민주당 내란 프레임 전술로 윤석열 정권 탄핵.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활용한 프레임전 사례를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6.3 대선 승리 등을 이룬 전략이 내란 프레임이었다. 내란 프레임은 윤석열 대통령 등 우경 정권을 허무는 수단이며 우익 세력을 제거하는 적폐청산 무기이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는 체제 변혁의 핵심 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은 좌익 세력이 정권 탈취, 체제 변혁을 위해 사용하는 만능 보검인 셈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자 12월 5일 박선원 의원은 홍장원 메모 등을 활용하여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다수 언론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이고 비상계엄 선포에 참여한 국무위원, 실행한 군은 내란 세력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대통령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해임하거나 정당 해산까지 검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 거듭 사죄하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게 출당을 요구해 대통령 스스로 탈당하게 만든 사례까지 보였다. 이렇듯 국민의힘 내란 프레임을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내란 프레임이 유권자의 머릿속을 선점함으로써 국민의힘 지지율을 추락시키고 당을 분열,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좌익 진영은 프레임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우익 진영을 공략했다. 좌익 정당, 언론, 시민단체, 유권자가 하나로 뭉쳐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우익 정당, 민간 우익 세력도 프레임전을 이해하고 좌익이 쳐놓은 그물망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역프레임을 걸어 유권자의 머릿속에 나쁜 종북 좌익이라는 이미지가 즉시 떠오르도록 해야 한다. 4. 좌익 진영 노력 없이 엄청난 우군을 얻은 용어 프레임. 공산주의자, 종북 세력 등 좌익 세력은 온갖 멋진 용어로 포장을 하거나 자신들의 실체를 감추는 능력이 탁월하다. 양의 탈을 쓴 사악한 늑대가 그들의 본질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은 진보, 민주, 평화, 통일, 민족, 인권, 복지 등 대중이 선호하는 용어들이다. 이들 용어 중 최고의 유인 수단은 진보 보수 프레임인데 선거 때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상을 나누는 기준으로 좌익, 우익 프레임이 주로 사용됐다. 그러나 1990년 전후 종북 좌익 세력은 자신들에게 절대 유리한 진보 보수 프레임을 만들어 좌익 언론을 통해 널리 전파했다. 자신들은 진보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로 포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보수로 규정해 짝지어 퍼뜨린 것이다. 일반 국민은 종북 좌익 세력이 만든 프레임이라는 점도 그 안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도 모른 채 광범위하게 수용했다. 그 결과 불과 10여 년 만에 진보 세력은 폭발적으로 늘고 보수 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국민 상당수는 진보 세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좋은 세력으로, 보수 세력은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 꼴통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진보 보수 프레임은 지난 30년 동안 종북 좌익이 큰 노력 없이 젊은 층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자유민주 세력을 기피 대상으로 만들게 한 특효 프레임이었다. 여론조사도 선거도 이 프레임 위에서 진행되니 시간이 갈수록 좌익 세력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국이 이동했다. 2009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진보라 여긴 비율은 36.7, 중도 34.8, 보수 24.2였다.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를 하면 할수록 좌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우익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36% 지지를 얻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세력이 수구 꼴통 이미지로 24%밖에 지지받지 못한 결과가 그것이다. 특히 사상에 밝지 않은 학생 청년층에서 진보 세력 긍정 비율은 더 높았다. 저자가 2010년경 ROTC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며 스스로를 진보라 생각하는 사람을 묻자 60%가 손을 들었고 보수라 생각하는 사람은 약 10%에 그쳤다. 종북 좌익 진영은 자신들에게 절대 유리한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인해 막대한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 젊은이들이 진보의 좋은 이미지 때문에 좌익 진영에 줄줄이 통째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익 진영은 보수라는 나쁜 이미지 탓에 젊은이들이 30년여간 사실상 진입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그 결과 우익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좌익 세력이 득세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진보 보수 프레임은 결국 2024년 총선에서 종북 좌익 좌경 진영이 188석을 얻어 입법부를 장악하고 우익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우익 우경 정당인 국민의힘 108석 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가 결정적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공짜로 지지자 얻던 호시절 같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좌경 정당에는 청년층이 넘쳐났고 홍보하지 않아도 스스로 줄을 섰다. 우익 우경 정당에는 노인층만 보이고 청년은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국민의힘과 우익 우경 단체에는 청년들이 넘치고 좌익 좌경 정당 단체에서는 청년층이 눈에 띄게 줄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희생과 탄핵 사태를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의 실체가 젊은 세대를 크게 각성시켰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간 꾸준히 진보 세력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시켜온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2009년부터 진보 보수 프레임은 나쁜 프레임이다. 진보 세력이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말한다. 진보 세력은 공산주의자, 종북 세력이 쓰는 포장술이다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통합진보단 해산 사건을 통해서도 국민들은 종북 정당이 진보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상적 각성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중도를 보다 세분할 경우 진보그룹 비율이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탄핵 전국 당시 고성국TV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진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보수로 세 분에 물었을 때 진보라고 답한 비율이 6% 급락했다. 그동안 진보 텐트에 줄줄이 들어갔던 2030 세대가 각성하며 진보 텐트를 기피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 프레임의 상당한 변화다. 잘못된 정치 사상 용어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이다. 현재 통합진보단 후신 진보당은 국민 지지율이 0.5에서 1%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진보 세력의 실체를 상당히 깨닫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때 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도 종북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임이 널리 알려진다면 지지율 대폭락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렇듯 유권자들의 변화된 사상관을 인식해 새로운 대응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진영을 진보 진영이라 하지 않고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라고 하여 진보를 맨 뒤로 넣어 감추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아예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보수 중도라 하는 말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진보 텐트 간판만 걸어놓으면 유권자들이 줄줄이 오던 시대가 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몰리는 중도와 보수 텐트로 가서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 중도로 가장하여
우익 우경 정당 지지자들을 흡수하려는 정치적 전술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보수 우익을 버리고 중도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다. 이제 보수 우익은 결코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다. 자칫하면 보수 텐트 주의를 기웃거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표심 공략에 유권자들을 빼앗길 판이다. 실제 부산 경남은 물론 보수의 성지로 평가되는 경북 대구 지역의 노인들마저도 이 전략의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세력도 이른바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사상투쟁을 하되 중도 유권자를 아우르고 나아가 진보 텐트에 잘못 들어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되돌려 데려오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프레임도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다. 이승만 대통령도 해방 후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치열하게 체제전쟁, 건국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맞습니다.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종북 좌익 대한민국을 장악한 기적의 프레임 전술 읽었습니다.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은 이때까지 프레임으로 자기들이 정치를 장악해왔습니다. 프레임으로 우파 진영을 공격하면서 국민들을 세뇌시켜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은 똑같이 프레임 전술로 저들한테 역공격해야 됩니다. 저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저들이 내란 세력이다. 저들은 공산주의자들이고 사회주의자들이고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로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종북 친중 매국노들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저들한테 씌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